저도 이제 이 지역 주민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중년 지역 주민이시지만 저는 전국 grup에 있고, 이 주제 발표를 제가 자연 생태 환경 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더더욱 두루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요번에 이제 공농장 투어 이거를 진행하면서 두루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 지역 연천군의 큰 고배인 두루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의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미 이 두루미 보호에 대한 전문가 사전 교육과 발표는 세 차례에 있어서 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교육학자인 윤문구 교수님이 두루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셨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두루미 보호에 정말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이석우 대표님 계시는데요. 이석우 대표님도 정말 체험한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경상과학대, 국민과학대 이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하셨고, 이미 그런 전문가 교육은 이미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저는 곧 있을 군인 토의에 나름대로 이제 기준과 중점과 약간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런 걸 했고요. 요 내용은 또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한국공론포럼의 박태순 대표님이 사전에 자료 정리를 해줬고, 우리 이석우 대표님께서 또 2019년도에 국회에서 이 두루미 보호, 두루미하고 제두루미 보호에 대한 또 국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를 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도 참조해서 다시 한번 이 두루미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어떤 실천 사항을 염출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 삼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 요소가 없어서 다소 좀 틀릴 수도 있고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과 지역 주민분들, 또 일부 두루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잡아주시고, 또 군인 토의에 좋은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미는 다 아시죠? 두루미라는 용어가 다 큰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푸르르라는 울음소리에서 명칭이 됐다는 거. 그리고 학이나 담정학이라고 하죠. 특히 연천 두루미는 담정학이라고 합니다. 그 정수기 부분에 핏줄이, 빨간 핏줄이 있어서 빨간 모자를 썼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단정학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학을 접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천년학이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문헌에 보니까 이 두루미가 약 600만 년 전에 화석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공룡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조류다, 뭐 그런 문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두루미의 그 상징성은 대단하죠. 크기라든지 사회성, 또 우아한 행동, 고고한 모습이 인류의 문화유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작품이라든지 민속품, 각종 신화 전설들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 행운, 장수, 부부를 상징하고 장신물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두루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루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5종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종이 발견이 됐답니다. 7종 중에서 4종은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대표적인 3종만, 두루미, 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 멸종 위기종이고, 그 다음 제두루미, 천연기념물 203호, 흑두루미, 제가 알기로는 천연기념물 228호가 뭐 되겠습니다. 이 세 두루미만 현재 연천에서 목격이 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루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두루미가, 이 두루미 천연기념물은 문화재 보호법상의 기념물로,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보호법과 시행령상의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되는 천연기념물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러한 두루미의 귀한 두루미가 지금의 연천의 귀한 고배인데 그런 서식과 생존의 이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역을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 먹이 및 서식지가 상실되거나 그 서식지의 질이 저하되고, 또 인간에 의해서
뭐 농약 살포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무관심으로 인해서 위험요인이 되고, 또 생물학적 요인, 환경 및 기후 변화에 의해서 두루미의 서식과 생존 환경이 많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미 서식과 생존을 위협받는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먹이와 서식지, 그런 중점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겠습니다. 먼저 먹이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지금 두루미 개체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기록에 의하면 600마리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이러한 개체수가 증가되는 것은 타 서식처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쪽에 일단 현재는 나름대로 양호하니까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개체수는 증가한 반면에 먹이원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두루미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동물성 먹이나 식물성 먹이를 다 섭취합니다. 근데 특히 연천 두루미가 왜 유명하느냐? 율무 두루미라고 하잖아요. 딴 데서 율무는 먹지 않고 연천의 서식지 주변에 율무밭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널리 있는 율무를 새로운 먹이원으로 만들어서 연천 율무 두루미라고 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러한 먹이원이 율무밭이 경작지가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 때문에 인삼 다른 재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이원이 감소가 되면 개체수가 당연히 떠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먹이원이 감소하다는 걸 알고 먹이 공급을 하는데, 이 먹이 공급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근거도 약간 불확실해서 획일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먹이 공급은 일회성 행사 등으로 가시적인 어떤 그런 효과만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와 가까운 곳에서 먹이 공급은 잠자리 불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잘 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먹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다. 또 먹이 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토의를 좀 오래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대표님이 간단하게 발표를 좀 하달라고 요청이 와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먹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과 체계적으로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먹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냥 체계적인 공급 계획을 위해서는 개체수 증가와 경작지 감소에 따른 먹이 공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천구 차원에서 두루미 먹이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과 중면 마을 주민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루미 생태에 기반하여서 체계적이고 적정한 양의 먹이 공급이 필요합니다. 먹이 공급을 과잉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먹이 산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먹이 제공 장소, 일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 먹이 공급자에게 먹이 공급 활동에 대한 기본 토양 교육을 필요하겠다. 다음은 앞으로만 빼주세요. 네, 앞으로 빼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먹이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서식지죠. 서식지라 하면 이제 먹이터, 그 다음에 잠자리터, 휴식터,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동물들이 깃들어 사는 곳이겠죠. 그런 서식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수물로 군락된 그 이후에 수물로 인한 안전한 서식지가 감소되고 있다. 두루미 특성상 탁 트인 공간에서 강 한가운데서 그러한 노을 같은 데서 안전하게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분남대 건설 이후에 수위가 좀 높아져서 장군 여울은 이미 수몰이 이제 그 시기가 되고 빙의 여울도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분남대 건설할 때 이러한 서식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서식지를 세 곳을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남대 건설할 때 서식지가 훼손된 걸 고려해서 대체 서식지, 인공 서식지를 세 곳을 만들어 놨다는데 그것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은 기능이 상기된 상태다. 그리고 안정적인 잠자리는 현재는 두 곳뿐이다. 빙의 여울과 필승교 부분이 대표적인 곳이 되겠습니다. 빙의 여울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협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잠자리 여울을 잘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여울이 되게 어떤 정화작용이라든 여울이 깊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먹을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은 개체수는 중간 발견에 수속지는 서식지는 부족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서식지의 유지 여부가 항공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즉 분남 때문에 물 담수량이 얼마에 따라서 여울이 사라지고 존재하느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항공수자원공사에서 물관리 정책에 대한 어떤 좀 획기적인 좀 정책 결정이라든지 뭐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즉 수자원공사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서식지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겨울철 서식지 확보를 위해서는 확고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두루미 서식처 보호와 확보는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해야죠. 보호구역, 생태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을 해야죠. 생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생태 경관, 보호지역이라든지 천연 기념물 보존 관리 지역이라든지 아무튼 법적으로 법정 생태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설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정을 해주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겠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원 예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두루미 보호 활동 현황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루미 이렇게 두루미의 지역의 두루미의 어떤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계기관에서 중요성 인식을 해서 연천군 군조도 길들기에서 두루미로 바꿨고 서식 환경의 취약성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역시도 주민자치위원 내에 두루미 국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두루미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된 거겠죠. 그러나 인식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 방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두루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두루미뿐만 아니라 천연 기념물을 보호된 법규와 조례를 찾아보니까 법규 거의 약하고요. 조례는 경기도, 충청남도 하나에 두 군데 천연기물 보호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두루미는 없습니다. 두루미 어디에도 없고요. 단지 두루미는 김포시는 제두루미가 좀 오는 것 같아요. 김포시에서는 2년 단위로 2015년, 17년, 19년도 연구 용역을 주더라고요. 제두루미 보호를 위한 서식지, 보호를 위한 외부 연구 용역을 줘서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좀 전문가다운 조언을 들어서 서식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과 주민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두루미 개체수 변화와 서식 환경에 대한 연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번에 우리 경상 국립대 교수님이 마실과학이라는 개념을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루미 먹이 공급과 서식지 확보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뭔가 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군부대, 환경단체 등과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천군과 지역 주민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철원이 잘 돼 있어요. 철원이 지자체와 주민들 간에 무슨 계약도 맺고, 무슨 계약을 맺었어요. 생물 다양성 관리 계획인가 뭐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 두루미 보호를 위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예산 확보와 관련법 법규와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루미 보호에 대한 연천군과 주민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수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먹이 확보 방안과 두루미 생태의 중요한 서식지 보호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천 두루미 보호를 위해 법,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연천군과 주민이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천 과제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군인 토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군인 토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고, 이 지자체에서, 유동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 연출을 뽑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 5월달부터 지금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